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오늘은 그 소통의 열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소통의 열쇠의 두 번째가 공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로고스, 그 다음에 에토스, 파토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로고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어떤 이야기할 때는 내용이 굉장히 논리 정연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토스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 그것이 굉장히 결정적이다. 또 하나는 에토스, 사람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 스피커, 오늘 저 같으면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저의 인격이라든지 신뢰성, 윤리성, 이런 것들이 설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오늘 파토스, 또 페이토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감정, 청중의 감정에 대해서, 청중이라 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화하고, 내가 설득하고, 내가 설명해야 되는, 내가 또 주장을 펼쳐야 되는 그 상대방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감정이 있을 때, 문이 열렸을 때 우리 메시지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빵을 훔쳐먹고 잡혀왔는데,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했는데 그 벌금이 10달러. 그런데 이제 판결 후에 판사가 10달러를 자기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런 노인이 굶고 있는데 나 혼자 좋은 음식 먹었으니까 그 죄의 벌금을 내가 내겠다. 그런데 이 노인이 여기 나가면 또 빵을 훔칠 수밖에 없으니, 이 방청객 여러분들도 그동안 잘 먹은 대가로 좀 기부를 해달라. 그래서 47달러를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석방되는 그 노인에게 줬다고 합니다. 라과디아라는 유명한 판사, 나중에 뉴욕 시장을 역임했죠.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앉아있는 방청객들에게 감정, 그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어느 지휘자가 가난한데 낡은 예복을 입고 지휘하다가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다가 그만 옷이 뜯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곡을 지휘하고 났는데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셔츠 차림으로 지휘복을 벗고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이제 좀 지휘를 시작했는데, 이때 뭐 청중들이 굉장히 조롱하기도 하고 눈살 찌푸리고 그랬겠죠. 근데 그날 그 자리에 굉장히 높은 VIP가 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VIP가 바로 일어나더니 자기 웃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들도 하나씩 옷을 벗기 시작했고, 결국 오케스트라의 단원들도 옷을 다 벗고, 그래서 모두가 셔츠 차림으로 굉장히 감동적인 이런 음악회를 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역시 지휘하는 사람의 그 어떤 심정, 감정을 생각하고 이 VIP가 세상을 바라본 거죠. 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옷을 벗어 버리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뭐 어느 나라에서는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손을 이렇게 닦잖아요. 근데 외국의 대사를 높은 사람이 초청했는데 장관들과 같이 만찬에 초대를 했겠죠. 근데 접시물이 처음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게 먹는 물인 줄 알고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때 대통령, 제일 높은 사람이 슬며시 자기도 접시를 잡고 물을 조금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도 다 따라서 마셨다는 것이죠. 자, 이게 뭡니까? 상대방의 시각, 상대방의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새 차를 몰고 나간 아내가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여보 나 어떻게? 접촉사고 났어. 자, 이렇게 됐을 때 남편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떤 사람은 차가 어떠냐, 새 차 왜 몰고 나가서 사고 냈냐, 이게 차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질 겁니다. 그러나
이 아내라는 그 상대방의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고 한다면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당신은 어떠냐? 참 괜찮노?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공감이죠. 상대방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 상대방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얘기했을 때 나는 동의합니다. 아니면 반대합니다.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그 시각이나 생각, 감정, 그 상태로 내가 들어가서 같이 이해를 하는 거죠. 같이 느끼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어로는 뭐 구체적으로 심퍼시와 엠퍼시라고 이렇게 두고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심퍼시는 이제 나도 똑같이 느낀다는 그 약간 소극적인 공감. 그래서 동감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한자로 얘기합니다. feel with. 그 다음에 이제 empathy는 뭐냐면은 feel into.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어서 함께 느끼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길에서 상당히 그 뭔가 동냥을 하고 있을 때, 구걸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동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느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는데, 동감보다는 훨씬 더 깊은 것이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내가 있다. 근데 이 공감이라는 것은 수준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공감의 수준은. 그래서 뭐 대략 한 4가지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친구들하고 같이 같은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가 엄마, 나 내일 시험인데 좀 조용히 해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비켜주는 엄마가 있고, 시끄럽다고? 알았어. 조용히 말할게 하면서 조용히 말해줌으로써 아이가 시험 공부하는데 좀 덜 지장을 받도록 해주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3번째 어머니는, 야, 공부하는 놈은 시장 바닥에 데려다 놔도 공부를 해. 넌 막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엄마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말하거나 말거나. 네, 저도 이 4번과 같은 경우를 최근에 좀 겪었는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 아이들이 한 대여섯 명이 제가 산책하고 있는데 그 냇가에서 그 축대 돌 쌓아놓은 곳을 하나씩 하나씩 돌을 바깥에 던지는, 재밌게 던지기 위해서 던지더라고요. 조그만 자갈을 던지는 것까지는 제가 옆에 있다가 봐줬는데, 둘이서 큰 돌을 뽑아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라의 재산이고 뭐 아이들의 용어가 아닌 말로 했겠지만 좌우지간에 설명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누군가 또 다시 쌓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서 잠깐 돌아섰는데 여전히 뽑아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와, 저는 너무 반응이 없고 되게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른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 자리를 비켜준다는 것은 말이죠. 상대방이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 나 내 시험인데 라는, 그거보다 더 깊은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 소통을 했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준다, 동기를 읽어준다. 이거죠. 최고입니다. 최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좋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시끄럽다고? 알았어, 조용히 할게. 이거는 뭐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시끄럽다고 라는 상대방이 사용한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해 줌으로써 상대방과 같은 정서와 의미를 자기가 표현해 주면서 말이 통하는, 뭔가 자극을 줬더니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이런 단계니까 뭐 이 정도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번째가 문제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에 요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나 표현에서 거리가 먼 얘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말이 안 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공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말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이 중요한 것이죠. 4번째는 뭐 이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할 바를 계속 한다, 이런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꼬마들 같은 경우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말이 통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거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어렵고요. 소통을 못하니까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런 어떤 두 개의 링하고 똑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 링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만약에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이 가운데 부분, 겹치는 이 가운데 부분은 뭔가 상대방과 공통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기품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랄까 간당간당할까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까 자리를 비켜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세 번째는 이거. 네 번째는 들은 채 많지. 말하거나 말거나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 공감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이 말하면 또 내가 이 행동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걸 미리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나를 맞추는 것이죠. 근데 대개는 그 과정을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때리면 상대방이 아프겠구나. 내가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내가 때리면 아플 거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냥 때려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말에는 거리가 있다. 말에는 온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말에는 거리가 있고 온도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 온도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금방 느껴집니다. 저 사람 36.5도로 나한테 말하는 거야? 아니면 20도로 말하는 거야? 38도로 이야기하는 거야. 금방 느끼잖아요. 한마디만 들어보면 말이 너무 차갑다. 말이 너무 냉정하다. 이런 걸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따뜻하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이게 바로 공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센티미터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면 그 사람 말이 30cm 같은 그런 언어가 있어요. 내가 말하자는 것까지 다 이해하는 것 같이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들어보면 정말 너하고 나는 너무 거리가 멀다.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말도 있죠. 공감 능력이 조건은 어떤가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상대방 마음에. 그리고 증오와 혐오를 불러일으킵니다. 반발을 유발하죠. 심지어는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되죠? 폭력.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때렸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까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 작지만 동물을 이렇게 우리가, 죽이지 못하잖아요.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동물 죽이는 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래서 불도 지르고요, 살인하고, 우리가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이렇게 다 왜 그러냐면, 조두순 같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까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공감 훈련을 받지 못했다. 사랑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공감 능력이 무조건 말이 안 통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상대방한테 생길 수가 있어요. 아픔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사회 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서로의 감정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말은 상대방 공감의 창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가족이나 동료들하고 나누는 대화 중에서 소통을 막는 말투를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쓰는 말 또는 상대방이 나한테 자주 하는 말, 주로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간에 이런 어떤 것이 공감을 막는 걸 알아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고치면 되고요. 상대방도 기회가 있을 때 고치도록 친절하게 요청을 하면 좀 바꿔지겠죠. 이런 말들이 전부 상대방과 나 사이를 공감의 어떤 문,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는 말들입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좀 구분 지어보면 명령을 하고 지시하고 협박하고 훈계하고 충고하고 강의를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경멸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상대방의 하고 나하고 말을 계속 할 수 없게 만드는, 나는 뭘 모르는데 상대방은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 너 이렇게 해야 돼 했을 때 나는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으로 서운히로 말했지만 상대방은 네가 왜 날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내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는 게 공감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말들은 공감을 열어주는 말투입니다. 수용, 존중, 칭찬, 인정 참 중요하죠. 비슷한 동감, 지지, 동의, 격려, 위로, 양보, 후퇴, 또 유머 뭐 등등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참 중요한데, 수용은 뭐냐면 그냥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것이죠. 상대방이 좀 나쁜 짓을 하고 나한테 기분 나쁜 짓을 해도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걸 수용이라고 합니다. 존중 너무 잘하시죠.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축구협회의 그 표가 리스펙트입니다. 심판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심판이 오심을 해도 선수들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오심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죠. 존중입니다. 칭찬, 인정. 칭찬이라는 것은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인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건 또 잘못한 사람이건 간에 가치 있게 인정을 해줘서 본인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공감소통이라는 게 뭘까? 공감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 감정이 넘치게 해주는 것이다. 어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긍정적인 감정과 나의 긍정적인 감정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과 자기긍정, 사랑과 애정, 안도, 감 이런 것들이 넘치도록 가득 차도록 해줘야 대화가 되죠. 상대방 마음속에 분노, 불안, 공포, 죄책감, 수치심, 슬픔, 시기, 질투, 혐오, 고독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요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 마음 상태를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 마음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오게 할 것인가. 또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부정적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이라는 건 뭐예요? 공감. 병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병을 부를 때 소리가 잘 나질 않아요. 막 꼭 불면 절대 소리 나지 않습니다. 병의 그 각도를 잘 맞추고 소리를 살살 불면서 병 전체의 그 공간이 울리도록 정말 조심해서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그 대화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가슴이라는 그 병 안의 공간, 그걸 울려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병을 하나 연상하면 좋겠죠. 병. 그 병의 입구를 이렇게 불어서 안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나도록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상대방 마음속에서 울림이 생길까? 공명이라는 것의 명자가 울림 명자입니다. 공명과 공감은 상당히 같은 부분이 많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정말 즐거워할 수 있나요? 왜 나는 안 됐지? 왜 쟤만 됐지? 시기, 질투 이런 거 생기지 않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남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
내 처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 마음속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이 돼서 물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예.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열쇠, 소통의 열쇠로부터 다름을 이해해야 된다. 오늘은 공감에 대해서. 다음 열쇠는 역지사지에 대해서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레츠통!